안녕하세요, 달콩이 분들 별콩입니다. 오랜만에 정리함 싹 엎을 겸 새로운 보관함을 샀어요. 아주 큰 상태로 신발장에서 여드라 지진 나버린 화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고 1+1이라 5개 총 10개 샀어요. 요런 흰색의 평범한 모양인데 L 사이즈 가장 큰 크기로 구매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휴, 이게 뭐라. 스티커들이 이런 관계로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구매한 보관함들 앞쪽으로 옮겨줄게요. 처음에는 풀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설명할 게 생각보다 많아서 편집 방식을 둘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뭔가 딱딱 이렇게 해야 합니다 보다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편집 방식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면서 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 결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 큰 보관함으로 기존 보관함에서 옮겨줄게요. 기존에 쓰던 건 지금처럼 두 줄로 꽂아 훨씬 많이 보관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앞쪽에는 공간이 너무 비어져서 사이즈 맞출 겸 원래 방식이랑 가로로 넣었어요. 첫 번째는 변에 붙일 수 있는 배경 프레임, 프릴, 커튼, 기둥 제품입니다. 기존에는 왼쪽을 그 외에 오른쪽을 동양풍 위주로 두었는데 점점 그 선이 흐려졌어요. 일단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느냐 마느냐 고민도 있을 겁니다. 전 잉컷은 투명한 곳에 보관하고 그 외에는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오피피어도 위쪽에 날개 부분을 잘라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의 경우는 한 곳에 모을 수 있게 같은 OPP 안에 넣을 수 있게 해요. 정리할 때 같은 종류, 같은 느낌 등 공통점에 대해 오래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잉컷은 예전에도 너무 많이 말했지만 미리 하는 거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양으로 많이 한 사람이라 잘 압니다. 일단 같은 종류 여러 개를 다 쓸 거라는 확신도 없고 취향이 그대로이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잉컷을 뺏기는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공기 접촉 부분이 늘어나 접착력이 쉽게 떨어져요. 특히나 보관하고 있다 보면 스티커와 이영지 부분이 서로 밀리게 되는데 분리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큰 사이즈는 잘 안 나는데 꽃이나 실링처럼 작은 사이즈 여러 개를 한데 모아 보관하면 더 심하게 나요. 잉컷이 재밌고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정리할 때 스티커들이 너무 쌓여서 잉컷된 거 잘 안 써서 구겨질 때 너무 힘들었어요. 잉컷의 양이 잘 조절되는 분에게는 좋겠지만 전 안 됐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직사각형인 채로 정리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 부정할 수 없어요. 모두 장단점은 존재하고 사람 취향이나 생활 습관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잉컷을 정말 많이 해왔고 지금까지 그 잉컷한 거 없애려고 노력한 사람의 얘기일 뿐이에요. 이 상태로 쭉쭉 배경 프레임, 동양풍, 위쪽에는 잉컷된 거 작은 사이즈는 분류했습니다. 하다가도 중간에 띵 받거나 닫고 하다가 대충 쓰고 중간에 끼워 넣느라 순서가 바뀐 것도 있어요. 대분류가 프레임이고 중분류가 배경 프레임, 동양풍이면 소분류는 더 세세하게 되겠죠. 배경 프레임의 경우 테라스, 레이스 커튼, 꽃 라인 등 막 나뉩니다. 근데 귀찮아서 그냥 중분류에서 멈추고 대강 눈에 띄는 것만 소분류 순서 맞췄어요. 원래도 보관할 때 개별 장수보단 띵온 그대로 쭉 같은 라인이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차라리 같은 라인 쭉 있으면 모양도 같아서 정갈한 벽돌인데 한 장씩만 남은 게 문제예요. 뭐 문제여도 어쩌겠어요. 그냥 두고 써야죠. 차곡차곡 옮겨주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로 사이즈는 통일인 대신 프레임 인스들에게는 많이 큰 사이즈예요. 인스가 얼마 없으면 가로로 두고 쌓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전 세로로 두고 있어요. 역시나 프레임들의 순서도 자주 쓰는 순으로 두거나 사이즈 순으로 둬도 좋습니다. 굉장히 큰 녀석들은 옆으로 빼두고 적당한 사이즈만 두는 게 좋았어요. 전 앞쪽엔 모서리, 그 다음은 배경 프레임, 동양풍 순으로 두었습니다.
공간이 너무 남는 것 같은데 어쩌죠 라는 건 통하지 않아요. 넣다 보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정리가 익숙해진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손끝 장르가 동일한 게 없기도 해요. 어떤 건 동양풍, 서양풍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건 오히려 좋은 게 중분류 사이에 끼워 하나의 인덱스 용도로도 씁니다. 전 레이스들이 그랬어요. 오른쪽에 둔 작은 사이즈들은 큰 덩치들 사이에 끼웠을 때 발견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쪽에 두고 최대한 빨리 쓸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제가 모서리류도 좋아해서 많이 사두기도 했더니 또 많네요. 꾸역꾸역 집어넣다 보면 꽉 차게 될 겁니다. 잉컷들은 모두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 위쪽은 널널한데 아래쪽은 꽉 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인스들을 흔들어가며 모양을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 건 내려가고 일자가 잘 맞춰질 거예요.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배경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좀 특수군이라 옆에 끼워두겠습니다. 저는 장 안에 넣어두고 필요에 따라 옆에 빼두고 쓰는 중인데 손잡이가 없는 건 아쉬웠어요. 그래도 깔끔하니까 완전 만족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 건드려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전부 섣불리 손대기 껄끄러울 정도로 엉망이라 매번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건져온 건 타이포 레터링류예요. 전 이런 인물집에 쓰이는 것도 있고 데사인스, 타이포, 감성, 빈티지에 쓰는 레터링도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인물집 셀러 소개 영상으로 타이포들 쭉 보여드리긴 했었죠. 이건 OPP 있고 열어놓질 않아서 빼놓으면 넣지를 않았더니 지금 넣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지 않고 시작 완벽, 중간 적당히를 지향해요. 중간에 쓸 때마다 완벽하게 한 장 다 쓰고 OPPN에 꼬박꼬박 잘 넣기가 불가능했어요. 뭐 지금 한 번 하고 나서 내일 또 쓸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엉망으로 밖에 빼놓으면 내일의 내가 어제의 나에게 스트레스 받는다 징징대겠죠? 스트레스 받을 나를 위해 그냥 적당히 이 대분류 안에 중분류 근처에 두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면 대정리 시간에 좀 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초스피드 정리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줄였어요. 타이포는 오른쪽에 둔 보관함도 매우 길쭉한 직사각형의 모양이라 거의 그대로 넣었습니다. 소란한 하루님 제품은 너무 사이즈가 커서 사이드로 뺀 거고 빈티지 순부터 정리했어요. 가장 오른쪽은 무광 후백 인스들인데 타이포 사이즈랑 같아서 함께 보관 중입니다. 그 다음은 빈티지 제품군 넣고 중간 인덱스용으로 동양풍 타이포 OPP 넣었어요. 무나 타이포나 한 장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는 제품은 OPP나 지퍼 빼기 편했습니다. 대신 살랑님 데사인스들처럼 한 셀러의 제품군이 다양함에 따로 보관했어요. 큰 사이즈 빈티지, 살랑님, 동양풍, 서양풍, 무인스 순서입니다. 정사각형이나 작은 사이즈들은 앞쪽으로 빼내 사이즈 맞출 예정이에요. 사이즈 못 맞추면 어떡하지 고민은 언제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품이 적더라도 약간의 연장선들을 들고 오면 되거든요. 타이포 레터링 무드리니까 금박이라거나 프레임들도 같이 보관할 수 있어요. 전 자잘이 사이즈들만으로도 꽉 차서 이쯤으로 만족했습니다. 몬드리안 그림처럼 가로 세로 교차로 계속 넣다 보면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완성되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줄게요. 제 책상이 작아서 전체를 다 못 보여드리는 게 정말 아쉬울 뿐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보관함 사자 마음 먹게 한 배경 인스예요. 동양풍을 제외한 서양풍 빈티지 감성용 배경과 소품 인스들입니다. 이렇게 짬뽕이 된 건 그동안 일절스가 지나치게 너무 잘 되어서 엄청나게 줄어든 덕분이에요. 이것도 대강 중분류대로 들어가 있는데 구간마다 엉켜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사이즈대로 넣어주면서 빈티지인지 인물집인지 구분해 가겠습니다. 이 큰 사이즈의 보관함에도 가로로 들어가지 않는 인스도 있어요. 여백을 잘라주면 들어가겠다 싶고 앞으로도 선물이나 판매용으로 안 하겠다 싶은 건 잘랐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가면 두 개를 반으로 나눠 보관해요. 정말 그래도 안 된다면 사이드로 빼놓습니다. 생각보다 모든 것에 방법은 있더라고요.
화면에서 안 보이길래 슬금슬금 내려줬습니다. 배경 인수류들은 대부분 뭉텅이보다 한 장씩 개별로 있는 편이에요. 쭉 봐주면서 그냥 차곡차곡 잘 넣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잘 넣었기에 뭐 설명할 것도 없네요. 쭉 넣다 보면 중간에 부분적으로 쓴 것만 남게 됩니다. 뭐 앞쪽에 두고 잘 써봐야죠. 이제 배경인수로 쓸만한 건 없어서 새 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남은 애들 중에서 선택해봐야겠죠. 지금 남은 건 나비라서 우선 나비들부터 넣었습니다. 나비는 금박도 있고 사이즈도 정말 다양한데 어차피 다 잘 쓰니까 같이 넣었어요. 나비는 금박도 있어서 연계로 금박 인수들 모아둔 것도 같이 보관하게 됐습니다. 저 해와 같이 있는 금박은 정말 취향이라서 인컷도 미리 해뒀다가 아껴둔 거예요. 다음은 항상 보여드릴 때마다 부끄러웠고 두 번째로 보관함을 무조건 사야지 못 받게 한 녀석입니다. 처음 시작은 배경인수들 너무 비워졌는데, 두 번째는 종이 가방 너무 헐었는데, 세 번째는 보관함 중 플라스틱으로 된 거 여기저기 깨지고 밑판도 깨져서 지르게 됐어요. 다이소가 가성비는 좋은데 아크릴이 아닌 보관함은 너무 약하고 아크릴은 개수가 적었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디자인의 아크릴 보관함이 있긴 했지만 그건 지금처럼 10개를 한 번에 못 사잖아요. 그냥 배송이 짱입니다. 날깍 한 번으로 집까지 온 거 그냥 정신없이 정리하면 끝나요. 그 정리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 게 문제지만요. 꽃도 인물집용, 감성용, 빈티지용 나뉘어져 있긴 합니다. 인물집용 인수들은 다 넣었고 그 외 장르 꽃들은 칼선이나 다이컷은 아직 안 넣었어요. 쇼핑백은 보관함보다 훨씬 긴 녀석이라 다 들어갔는데 사이즈가 안 됐습니다. 일단 인수로 된 것들만 쭉 넣었어요. 빈티지 꽃은 또 빈티지로 분류해놓고 끝내놓겠습니다. 이제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또 다음 시작할게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아크릴 보관함입니다. 여기에는 빈티지 인물, 동물, 동양품들 들어있어요. 심지어 앞쪽에는 날개, 박태 것들도 있습니다. 보관함이 엄청 큰 건 아닌데 이것들을 보관하기엔 딱인 사이즈였어요. 안정적으로 잘 보관 중이었는데 이렇게 옮기게 된 건 공통적으로 만드는 게 더 깔끔해서입니다. 그냥 가로로 넓은 곳에서 세로로 좀 더 잘 보관한 거라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어떻게 7년 차인데 얼마 없을 수 있냐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3, 4월 다 구한 것만 개수를 세고 있어요. 3월에는 365개, 4월에는 219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산까지 내려갔다 왔는데도 보통 한 주에 70에서 100개 정도 하고 있어요. 물론 3월은 지나치게 많이 했고 4월은 너무 바빠서 평균치라는 게 애매합니다. 또 선물 받게 되면 그거 다 쓸 때까지 하는 편이라서 항상 달라요. 어쨌든 다꾸를 좀 많이 합니다. 잘 사지 않는데 쓰기는 많이 하다 보면 금방 쓰게 돼요. 그렇게 바구니에 공간이 비게 되고 보관함들을 서로 합치면서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태평량이라 여러 장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세트로 사거나 방대한 양을 사진 않아요. 빈티지들은 다 한 세트씩만 되어서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요. 남은 공간은 앞서 꽃 넣었을 때 남았던 빈티지 꽃들 넣었습니다. 감성꽃도 넣어주고 그냥 남은 꽃들 싹 넣었어요. 근데 하다보니 칼손이 나 있는 빈티지 꽃은 다 안 들어가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관함 들고 올 거예요. 일단 대강 눈대중으로 개수 정했던 건데 저도 이렇게 딱 10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취향이 넓기도 했고 넣을 것도 많다 보니 어쩔 수 없긴 했어요. 꽃들 쭉 넣고 나서 다음은 디텍 것들 넣었습니다. 디텍 것들은 스티커북에 옮기기도 하지만 얘네들은 좀 달라요. 기존에 갖고 있던 디테일을 푼 거라 같은 디자인으로 양이 많아서 스티커북에 옮기는 게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냥 이대로 쭉쭉 쓰는 게 시간이 덜 걸려요. 자잘하게 소분해두고 눈에 보이게 해야 잘 쓸 수 있습니다. 늘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취향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을 찾아야 해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단순하게 깔끔 넣는 방식입니다.
완벽하지도 않지만 제가 어떤 장르를 어떤 것과 주로 배치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다꾸를 하고자 할 땐 이 바구니들을 들고 오면 되겠다 세트가 정해집니다. 물론 완벽하게 책상과 트롤리와 서랍장을 두면 좋지만 자취생에겐 사치예요. 그게 아니어도 무언가가 방에 나와 있는 걸 최대한 자제하려는 편이기도 합니다. 고정용인 인테리어를 오래 두지 않는다가 맞겠네요. 자, 하다보니 또 구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비 디텍 것들을 보관하다 보니 나비 인스들을 여기로 옮겨왔어요. 남은 공간은 또 빈티지 디텍 것들도 있어서 빈티지와 스크랩 바구니들을 들고 왔습니다. 또 칼선이 나있는 친구들과 자잘한 빈티지 제품들 넣었어요. 넣다 보니 이제 나비 인스들을 바인더에 넣을 이유가 없어져서 다시 빼냈습니다. 오히려 바인더에 있으면 손이 너무 안 가서 불편하기만 했어요. 에이 힘들어. 쉬지 않고 쭉 하면 머리도 적지 않게 쓰기 때문에 가끔 저런 말도 튀어나옵니다. 계속 무거운 거 책상 위로 올렸다 내렸다 반복도 하고요. 나비도 넣었겠다 쭉 모양 잡아주고 하나 또 완성시켜줍니다. 디텍 것들 쪽에 너무 공간 남아서 뭔가 더 쌓아주고 싶다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그러면 디텍 것들 쓰기 번거로울까봐 참았습니다. 자, 다음 준비할게요. 여기는 이제 실스들과 스크랩 제품들 넣을 겁니다. 실스들은 열심히 쓰기도 했는데 스크랩 쪽은 좀 많아서 다른 바인더에도 있어요. 물론 알소스 실스들은 수입 실스들이나 다른 지퍼백에 훨씬 더 많이 보관 중입니다. 여기는 캐릭터와 꾸미기용이에요. 여기도 그대로 있는 편이라서 또 그냥 넣었습니다. 앞쪽에 공간이 비어져 있는데 이것도 금방이에요. 바구니에 있던 게 큰 실스들이면 여기는 작은 실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다보니 가로로 넣어야 모양이 안정적이겠다 싶어서 다시 빼내고 재배치했어요. 실스들이 지나치게 가로로 작다 보니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작은 공간이 남았는데 스크랩들 쪽에 마저 보관하지 못한 스크랩 스티커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바인더 너머 또 넘쳐난 스티커들이 많아서 넣어주다 보면 양이 딱 맞춰집니다. 좀 남은 공간에 스크랩 바인더 하나 끼워주는 걸로 공간 맞춰줄게요. 처음에는 안 맞는 건가 했는데 다행히 잘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장 두렵기도 하고 좀 많이 지쳐서 하기 싫었던 인물인스들 차례예요. 이렇게 말해도 역시나 이미 셀러들끼리 분류가 다 끝나서 크게 정리할 건 없습니다. 여기는 까노님 바구니인데 도안어대로 대략 나뉘어져 있어요. 순서대로 차곡차곡 넣어주면 이 정도 남게 됩니다. 까노님 인수도 참 많다 보니 남은 옆에 공간도 알차게 써먹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가로로 하나에 끝나는 식으로 한 줄로 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럼 바구니가 더 작아져서 번거롭지만요. 배경 인스들과 동일한 바구니를 써야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쓰다가 가로로 두기도 하고 위쪽에 안 튀어나오게 하면 위로 쌓을 수 있겠죠. 그러려면 많이 비워야 합니다. 확실히 인물인스는 배경 대비 적게 쓰기 때문에 항상 많아요. 뒤쪽에 남는 공간은 볼드모트님 자리로 사이즈가 딱 맞았습니다. 다음은 까노님 제외한 분들 바구니예요. 갖고 있는 바구니 중에 가장 길기도 합니다. 근데 옆에 넣는 것도 넘쳐서 위로 쌓아두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좀 막막하기도 한데 일단 앞서 한 것처럼 과거에 내가 분리한 대로 넣었습니다.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간 거라 다른 게 없어요. 옆에 끼워두긴 했는데 일단 보내겠습니다. 아직 다 넣지 못한 인스들이 있어요. 똑같이 넣어주는데 앞서 넣었던 인스들과 적절히 나눠가며 양 맞췄습니다. 인물인스 바구니가 3개인데 서로 적절한 양을 위해 같이 넣고 옮겼어요. 또 인물인스 펑펑 써서 3개에서 2개로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떡매와 배경지 같은 종이류들이에요. 큰 사이즈들을 미리 가루로 넣고 이미 사이즈대로 대략 분류가 된 떡매들 그대로 넣었습니다. 자,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거 다 넣어야 돼. 저 뒤에 있는 애들 치우고. 일단 끝. 끝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끝나지 않았어요.
휘어지고 먼지도 묻으니까 OPP에 개별 포장하는데 얘네들은 혼자 쓸 걸 안 해요. 똑같이 계속 위치 바꿔주고 넣었다가 재배치하고 무한 반복하다 보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원래 타이포 보관하던 두 번째로 긴 바구니라서 어느 정도 잘 들어갔어요. 다이소 거 엄청 좁죠?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바구니인데 사이즈가 딱 맞을 거라 생각하고 샀던 겁니다. 결국은 안 맞아서 포기했었는데 자잘한 사이즈들 넣는 용으로 바꿨어요. 넣는데 공간이 남아서 수제 다이어리를 끼워 넣었습니다. 얘네들도 써야 하는데 또 질려서 손 안 가네요. 언젠간 쓰겠죠. 저도 편집 영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달콩이 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